설명을 했고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습니다. 오늘은 이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풀이에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도 왜 하냐? 모르잖아, 인생이라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은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왔고 얘네들은 안 내면은 그건 진짜 직무 6입니다. 얘네들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안 낸다. 내 생각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어딘가 헷가닥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얘는요, 어려운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쉬운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 친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요, 우리가 아마 잘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날 거고, 못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날 수도 있는 라스트 주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 있는데 그 친구를 풀기 위해서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 1번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다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얘네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얘가 좀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간접 연계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연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 빠르면 목요일날 만날 거야. 근의 분리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돼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근의 분리라는 표현은 원래 교육과정 바뀌기 전의 내용은 근의 분리가 맞아 원래는. 그러니까 근의 분리는 맞는데 내용을 듣다 보면은 얘가 왜 근의 분리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근의 위치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실근의 위치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고 실근의 부호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면 이 단원은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다 끝내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3단원 드디어 경우의 수를 들어갑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파트 앞에 거 하나도 필요 없는 더하고 곱하고만 잘하면 되는 그 친구를 들어갑니다. 니네는 빼기는 안 해요. 집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합을 해야 빼기가 있는데 집합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빼기는 다 안 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빼기를 잘 안 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볼게요. 대표형 1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정리하고 가자면 여기는 전략입니다. 해시태그입니다. 어떤 해시태그 하나만 달고 가시면 되냐면 얘는 실근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뭐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얘네들 그래프를 통해서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누구 값을 비교해 주는 것이 포인트냐면 여기까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함수 값들을 일일이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함수 값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즉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족해주는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해달라는 게 진짜 여기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 값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범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범위를 파악하게 되면 그 범위 파악한 걸 토대로 우린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답을 유도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는 함수값을 비교하고 범위를 파악하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게 바로 그래프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라볼 건데?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여기에 라스트 내용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펜 내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펜 내려놓고 이 문제는 다시 풀릴 거예요. 곧.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네한테 똑같이 다시 풀릴 거니까 잘 보고 이해하고 똑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뺏기지는 말고. 자, 그럼 1번부터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1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y값 두 개를 비교해 그때 하나로 잡아주게 되는 y는 fx고 또 다르게 잡아주는 건 gx야. 그때 여기서 누가 더 컸으면 좋겠냐면 fx가 더 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 다 함수값이었던 y의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 다 y는 fx, y는 gx 둘 다 y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찾아달라는 게 진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누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랑 같은 것이 되는 거지. 여기 1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실제로 누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것이 돼요. 누가? 그치.
더 큰 게 더 위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그거 되게 강조하면서 설명해줬죠? 맞아요? 더 큰 게 위에 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해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가 더 위에 있어라.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fx가 누구냐면 여기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fx라고 한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었던 이 곡선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gx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직선이 gx니까 얘네들만 비교해 주세요. 이것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때 이 곡선이 요 직선보다 어디에 있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게 진짜 여기 내용입니까? 여기 있는 요 곡선이 이 직선보다 어떻게 되는 순간 찾아달래요? 위 아니면 아래? 우리가 진짜 원하는 순간은 위 아니면 아래? 위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다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진짜 그림에서 보는 거야? 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의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그러면 여기 있는 곡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곡선이 이렇게 딱 잡아서 보게 되면 둘이 만나게 되는 점들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점들을 각각 잡아서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점들을 기준으로 얘네가 위아래가 서로 바뀌고 있을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위아래가 바뀌게 되는 점들을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으로 잡아서 얘네들의 값들을 다 일일이 찾아주래 라고 생각해 주기만 하면은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라스트 내용이 돼요. 진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 빨간색이 여기 있는 요 보라색보다 진짜 위에 있는 것만 읽어주면 돼. 맞아요? 그게 제가 이제 몇 번과 몇 번에서 그러고 있어요.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건 몇 번과 몇 번 영역에서만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치? 1번과 3번에서만 그러고 있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1번, 3번에서만 그러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범위가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번과 3번이 그러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뭐야?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범위는 1번, 3번에 해당하는 걸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해잖아. 그럼 해는 y 갖고 하는 거야? x 갖고 하는 거야? 해는 x를 구하는 거예요? y를 구하는 거예요? 해는 x를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만족해주는 범위 여기랑 그래서 여기를 읽어주면 되더래요. 라는 게 진짜 정답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1번을 만족해주는 x범위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작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거나 이 3번에 해당하는 게 3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얘네들을 다 잡아준 게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얘네 그래프를 통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확인을 해서 얘네 영역을 나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영역을 찾아줘. 그게 몇 번인지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 x범위를 읽어준 게 정답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 3단계에 맞춰서 가면 돼.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럼 1번은 이렇게 해서 찾아줬다? 그게 끝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고 나는 2번도 그러면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문제는요. 얘네들을 봤을 때 얘는 좀 심상치 않아. 왜? fx랑 gx를 곱한 게 지금 현재 0보다 어떠란 얘기니까요. 쟤들을 곱한 게 0보다 어떠래? 여기 있는 2번에서는요. 쟤들을 곱한 게 0보다 작다를 보여주란 얘기는 다시 곱한 게 음수가 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네 fx도 그렇고 나는 여기 있는 gx도 그렇고 둘 다 y는 여기도 y는 으로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함수값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함수값들의 부호가 서로 같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르란 얘기입니까? 얘네들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같으래 아니면 다르래?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보면 다르대. 이거를 보여주란 얘기죠.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를 봤을 때 첫 번째로 fx가 플러스가 되었다면 gx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까? fx가 플러스면 g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x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fx가 마이너스야. 그럼 gx는 뭐가 돼야 된대요?
플러스가 되는 이 두 가지 범위를 다 찾아주는 게 필요하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주어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요 보라색 직선과 여기 있는 요 빨간색 곡선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엔 둘이 만나는 점이 비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만 확인해 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풀말을 확인해 주는 게 그러면 누구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 부호를 갈라주게 되는 기준점 그게 바로 X축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얘보다 위에 있나 얘보다 아래에 있나만 확인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찾아줬을 때 그러면은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fx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fx가 플러스가 된다. 다시 뭐야? 곡선이 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가 1번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를 보여주려면 첫 번째로 아이디어로 가질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쪽 위쪽에서 잡히게 되는 범위들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밖에 없대요 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림으로 해석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딱 나오죠. 납득?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뭐야? 이걸 만족해 주는 범위가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네요 해서 나는 0과 3을 기준 잡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럼 여기 범위들 중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범위들 중에서 동시에 우리는 gx라고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랑 얘 중에서 골라봐요. gx라는 직선이 아래쪽에 돼 있는 부분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얘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잡을게요. 그게 몇 번에서 그걸 만족하고 있나요? 1번, 2번 중에서 몇 번에서 만족하고 있죠? 1번? 1번, 2번.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찾은 얘네들의 범위는 얘가 플러스가 되도록 인정한 범위거든? 근데 얘가 플러스가 되는 범위들 중에서 얘가 동시에 마이너스가 되는 범위 찾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동시에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찾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2번에서 그래? 1번에서 그래? 여기서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 있지 얘가. 이 직선은 여기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내려가 있지.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원됐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내려가 있지. 다시 뭐야? 여기가 여기 음수가 되는 범위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둘을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어. 여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해하고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범위가 2번 영역이었고 그 2번에 해당하는 x를 읽는 거니까 그래서 x가 3보다 크면 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1번 답.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직거리를 쟤한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직거리를 얘한테도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이번에는 봐봐. 색깔을 좀 구별할게요. fx가 음수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gx를 잡아주면 얘는 플러스가 되세요.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x가 음수가 되는 범위는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저는요. 여기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말고는 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범위 내에서 이 gx라고 주어져 있는 요 보라색 직선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만 봐. 여기서만 봐. 여기서만 봐. 여기서만 봐. 이것만 봐. 여기 옆에는 무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만 봐. 그럼 여기만 봤을 때 gx는 이거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gx는 어디 있나요? 위 아래. 여기 직선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둘 중에 어디? 왜 대답이 없어? 찍어봐. 위에 있잖아. 위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위에 있잖아. 그쵸? 그리고 뭐야? 플러스. 됐어 안 됐어 여기? 됐지? 맞아요? 그거 뭐야? 마플. 됐지? 마플 시너지. 됐죠? 미안해. 미안해. 재미없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야? 됐지.
얘네 만족계점 범위가 여기 있네. 다시 주가.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고 있냐면 3까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둘은요, 안 겹쳐도 되는 범위죠. 어차피 저거 아니면 저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싹 다 얘네 이것 또는 이거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로 인정이 되냐면 정답 인정되더래요.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답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답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가 지금 내 기준이냐면 얘네들을 보셨을 때 처음 연습하실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와는 드릴 거예요. 계속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코칭은 해드릴 겁니다. 됐어요? 코칭은 해드릴 건데 관건은 이겁니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답을 유도하는 거야. 그때 얘 1번처럼 둘을 비교하시오가 될 수도 있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2번처럼 부호로 판단하시오가 있어요. 그러면 맞게 그냥 그래프를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에 맞게 판단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간을 그래서 6분을 드릴 거예요. 얘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밑에 1-1번을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준비 시작. 얘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문제들은 결국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 초석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걔가 니네가 문제가 풀 때는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걔 자체로만 보면. 그쵸? 니네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얘로 보면 얘는 그래도 좀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좀 보고 그 다음에 1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1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렵다기보단 낯선 거예요. 됐죠? 그럼 낯선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첫 만남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첫 만남이 제일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 자꾸 만나.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꾸 만나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들을 내가 너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마 똑같이 내가 전달을 해주면서 거기서 너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네랑 그래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입장벽을 낮춰놨으니 이젠 너네가 만나보세요.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너랑 맞는 애인지 안 맞는 애인지를 맞춰.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스트레스 받아서라도 맞춰야 돼요. 왜냐? 얘는 인연이 아니에요. 얘는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이. 그쵸? 그 인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얘는 너네 학교로 따지면 담임 선생님과 너네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잖아. 담임 선생님이 좋든 싫든 그냥 만나야 되잖아. 1년 내내. 담임 싫으니까 바꿔주세요. 안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학원은 아니니까. 학교는 안 되잖아. 학원은 싫어요. 이 사람 싫어요. 바꿔줘요. 그러면 학원 옮기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 1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맞춰가셔야 돼요. 얘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내가 집중을 했고 2번 잘 보시면 됩니다. 1, 2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 2번을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킨 다음에 3번을 풀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 2번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금방 쫓아오고요. 3번은 조금 까다로운데 3번은 어느 특정한 파트가 까다로운 것 뿐인 거지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번 먼저 연습시킬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1, 2번은 쉬워요. 앞에 봐. 자, 적을 것도 없어요.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냥 바로 이거를 문제를 풀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네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3박자 3스텝으로 푸는 거야 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놓고 가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가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첫 번째 뭐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다 마련해 주세요. 다시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토대를 확인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2차 부등식 또한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주는 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까지 막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연습을 시켰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x축과의 뭐를 확인을 해주냐면 교점을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교점 확인하는 게 결국 무슨 방정식을 풀면 확인이 되냐면 단순하지.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x축과의 교점을 뭐를 통해서 확인해주면 되냐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누구 풀기냐면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가 1번 단계로 와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시고 그 2차 방정식을 푼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두 번째로 잡아주는 건 이거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 그럼 그 교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바로 뭐 해주면 되냐면 범위 비교하시면 끝납니다. 이 3박자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걸 바탕으로 해서 범위를 비교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줍잖게 대충 연습해서 2차 함수 그래프 없이 답을 찾아야지 이러지 말고 처음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순간이 오잖아? 아, 여기밖에 없겠다. 이렇게 딱 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순간이 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건 몇 번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는 못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순간이 오면 그냥 뭐 하면 되냐? 거기서 답을 완성하시면 돼요. 됐죠? 개인차가 있는데 어쨌든 그 순간이 옵니다. 오면 그대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1, 2번은요. 적을 게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에 맞춰서 그대로 풀 거거든요.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부터 갈게요. 그럼 1번은 땡큐야. 정리할 필요도 없어. 뭐 하면 돼? 그냥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얘가 0이랑 같다. 즉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너무 땡큐인 게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보자마자 얘는 딱 오잖아. 느낌 딱 오잖아. 인수분해가 겁나게 잘 되게 생겼다라는 거. 그쵸? 너무 만만한 친구 아니에요? 곱해서 3 됐는데 더해서 4 되는 거 있잖아. 누구랑 누구? 누구? 그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x 빼기 1과 x 빼기 3이 0이 되는 거니까 대충 우리 x값 두 개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x1과 3 이렇게 해서 얘가 x축과 만나고 있대.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 근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럼 근이 있다는 거 확인해줬으면은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 그래프 그리라 그랬죠. 그럼 얘는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그리시고 얘는 x축과 도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해? 작은 거부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쓰면 돼요. y값 찾아야 돼요?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가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만 기준 잡아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만나는 점만 써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 번째 뭐 하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어떤 순간을 원하냐면 작은 순간을 원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분명히 얘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바뀌게 되는 순간이 왔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바뀌는 순간이 오지.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1과 여기 있었던 3에서 그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는 거 눈에 지금 현재 채셨습니까? 지금 현재 눈치채셨습니까?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 불에서 풀마가 갈라지고 있죠. 그럼 뭐해? 여기서 자른 다음에 번호를 매겨서 얘 0보다 작은 데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처음에 하실 땐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해서 얘랑 친해지면 그때부터 푸는 건 어렵진 않아. 알겠지? 대부분 다 이렇게 풀려요. 한 98%는 이렇게 풀려요. 2%가 있거든? 2%는 이 동네는 그렇긴 하더라. 되게 치사하게 실근을 갔는데 근해 공식을 써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치사하게 있더라고 너네는. 그게 제일 치사한 문제인데 계산으로 죽여버리는 거니까 계산으로 죽이는 문제가 여기는 나오니까 그 정도도 있다라는 건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이 동네 문제에서 하나 봤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하다 싶긴 했었어요. 그때. 너무하다 싶었던 문제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동네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그럼 여기서 골라. 음수형 찾는 거지. 마이너스 부분 찾는 거지. 몇 번이 딱 마이너스예요? 2번이 딱 마이너스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x 범위 읽어준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 범위 나왔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1과 3 사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 안 가지니까 끝값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번은 쉬워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풀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1번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 거고 그래서 2차 방정식 x제곱 나는 더하기 2x 빼기 3과 나는 여기 있는 2x제곱을 잡아서 둘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에만 지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쪽으로 다 넘겨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 그다음 여기 있는 x제곱에 나는 여기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3이 얘가 0이랑 같아지는 순간만 보여주면 된대요. 요거죠. 근데 이러고 봤더니 우액이에요. 왜? 쟤는 앞에 거랑 달라요.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얘는 안 되게 생겼죠. 쉣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귀찮더라도 뭐는 좀 확인해주고 가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결론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귀찮더라도 일단 뭐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냐면 실근의 존재성은 좀 확인해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근이 있으면은 얘처럼 무조건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걔가 루트근으로 나왔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의 기로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거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안 쓰는 게 좋잖아. 최대한. 근해 공식은 안 쓰는 게 좋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왜 귀찮거든 근해 공식 들어가면. 그쵸? 그래서 근해 공식 안 쓰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은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근의 존재성부터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이 있다, 없다. 있다, 없으니까. 이 느낌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의 존재성부터 확인해주면 됩니다. 다시. 그럼 근의 존재성을 확인해주는 게 실근의 존재성이니까 세 글자. 무슨 식으로 판단 가능한 거죠? 그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얘네들 판별식을 그래서 써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짝수 판별식을 그냥 쓰셔도 되고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냥 판별식을 써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부호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1차항의 개수를 즉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2차 상수 1과 3을 곱해준 걸 빼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거기서 3 빼주니까 음수죠. 개꿀 실근 있는 거예요? 실근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실근 없다 됐습니까? 실근 없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근 아니면 생. 그러면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대해서 x축이 얘보다 붕 떠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이 없다는 얘기는 붕 뜬다는 얘기잖아. 얘가 지금 현재 위로 날아갔다는 소리잖아. 교점 없게 그려야 되니까. 맞아? 그럼 이제 니네가 결정하세요. 교점 없게 그릴 거예요. 그럼 직선이 여기, 여기, 여기 중에 어디 그려지면 돼요? 세 번째, 완전 아래쪽이 그려지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만 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세 번째, 그럼 부등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친구가 오른쪽으로 다 몰았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이쪽으로 다 몰아서 2차 함수 새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른쪽으로 몰았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오른쪽으로 몰았죠.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만든 거 자체가 이거를 이쪽으로 모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쳤죠? 여기까지 됐지? 다시 뭐야?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등식 입장에서도 다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똑같이 몰아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몰아서 만들어낸 나는 저기 있었던 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만들 수 있었는데 채가 오른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답이냐면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게 정답이겠지. 그럼 작거나 같다, 즉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하나라도 있거나 같아지는 범위가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것만 읽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래쪽 아니면 같은 걸 읽어주는 건데 보니까 이 그림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림 보니까 얘는 그런 게 없죠. 다시 하면 뭐야? 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선 해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범위, 즉 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갖고 넘어가시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드리고 딱 50분 되면은 여기 문제부터 이 두 개 먼저 다시 연습하면서 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얘기들을 좀 우리가 해본 거고 지금 여기 있는 1, 2번 있을 건데 얘네들을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만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분 드릴 거고요. 1, 2번에 6분을 드릴 겁니다. 해보시고 다 풀었다 싶으면 뒤에 2-1번 있을 건데 거기 2-1에 1, 2, 3번은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 3번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구체화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1, 2번만 푸세요. 괜히 저기 절대값 건들지 마시고. 알겠죠? 1, 2번만 다시 풀어봅니다. 시작!
조금 감 좀 잡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2차 부등식이라는 친구가 감이 좀 잡히나요? 조금 감 좀 잡혀요? 여기까지는? 어때? 좀 귀여워? 감이 좀 귀여워요? 이 친구? 귀여워? 귀여워. 지원이, 얘는 그래도 좀 귀엽지? 얘는 좀 할만하지?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 앞에 볼게요, 다시. 자, 여기 3번. 절대값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절대값 문제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절대값은 좀 어려워요. 앞에. 아까 내가 넘겨둔 3번. 걔 좀 볼 건데, 얘는 조금 풀이법이 복잡해요. 누구 때문에 복잡하냐면 되게 열받아. 누가 있어?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되게 열받아. 누가 있지? 지금 여기 3번에서 누가 있어? 그래,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애. 니네 무조건 이 친구 끼면 무조건 왜 이러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저 친구 되게 열받잖아. 저 친구 때문에 이 식이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해주면 되냐면 절대값은 살려야 돼, 아니면 없애야 돼. 절대값은 항상 없애는 게 목표예요. 무조건 죽여버리는 게 짱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없애야 돼. 근데 곱게 없어지진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게 없어지진 않으니까 3번 문제를 풀려면은 전략 하나는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전략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절대값 A의 분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절대값 A는요, 사실 안에 있는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요, 나 혼자가 나와도 되는데 나라는 친구의 친구 데리고 나와도 돼요. 친구가 붙어있는 친구가 나와도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로 다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거 아래 거를 비교를 잡아줬을 때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경우, 두 번째 걸로는 저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 해서 이 둘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정답을 유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내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나오려고 해요. 내가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나오려면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올까요? 내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튀어나오려면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죠? 그치,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라는 친구 안 데리고 나와도 되죠. 양수 만들어주기 위한 보조 수단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왜? 절대값은 항상 계산 결과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은 항상 양수를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 왜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원점에서부터 그 한 점까지의 간격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절대값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볍게 예를 좀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하라고,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봤을 건데,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만들면은 얘는 마이너스를 떼니까 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4의 절대값은 그냥 자기 자신 4 이렇게 나오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원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나왔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는 친구 데리고 나오려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마이너스라는 친구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얘는 안에 게 작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안에 게 음수라고 판정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끝. 그러면 저기 있는 저 2차 부등식을 풀 거고, 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나는 저기 있는 x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범위가 두 가지로 찢어지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기는 저 절대값을 푸는 과정에서 범위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되니까, 그럼 이 찢어진 범위를 토대로 우리는 원하는 정보들 두 개를 찾아주기만 하면 된대.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여기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봐봐. 첫 번째. 그래서 나는요,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경우를 풀 거냐면 x제곱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저기 있는 절대값 x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풀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떤 경우도 풀 거냐면 나는 두 번째로 푸는 경우가 저기 있었던 그럼 x제곱에
나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나는 저기 있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되는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해서 두 가지를 다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 이제부터 잘 봐. 적을 건 없어요. 사실 적을 건 여기 위에 전략 적으면 끝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따가 정리하셔도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얘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여기에서 중요하신 건 뭐냐? 여기는 요 x들, 여기는 요 x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얘네들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를 뭐로 한정해줘야 돼요? 여기는 얘로 나오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뭐로 한정해줘야 됩니다가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되죠. 다시 얘기는 뭐야? 지금부터는 다 찢어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떻게 찢을 거니? 라고 얘기해주는 게 지금 여기 라스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찢어주게 되는 내용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주면은 여기는 게임 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나가 나와요. 내가 나오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 x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x를 봤을 때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될까요? 얘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려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죠? 그치? 크거나 같다.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라는 친구를 데리고 나오려면은 x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작다라는 조건이 보라색이 붙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만 풀어드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걸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요것만 풀어드리면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개꿀이에요. 그래서 1, 3 주놓고 마이너스는 3에다가 주면 개꿀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서 얘는 x 빼기 3과 x 더하기 1이 0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값 2개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는 두 개 점에서 만나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두 점을 얘기했을 때 여기 있었던 얘가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3을 나란히 얘기해주고 우리가 원했던 게 실제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범위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3으로 쪼갰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x축보다 우리가 원했던 곡선이 더 위에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위, 아래 중에 어디 있는 걸 원해요? 위에 있는 거. 다시 여기는 1번, 2번, 3번으로 잡아줬을 때 나는 1번과 3번을 원한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 x범위는 여기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범위가 여기일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깔리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연결을 지어줘야 돼. 이 조건이 깔렸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다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었던 x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안에 있었던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 이게 나온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 조건이 없었으면 이거는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구별되셨죠? 다시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얘네 둘 중에 모두 다 정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예요. 뭐야? 0보다 큰 애들만 읽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마지막 조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3번이니까 1번이니까 3번만이 그게 정답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 x가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왜? 0이어도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크거나 같다 범위 때문에 여기 끝값 0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만 잡아주면 돼. 여기에서 첫 번째 답은 요거를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 하는 것 같아서 얘도 보여드리면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서 얘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그럼 얘도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x제곱에 쟤네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더하는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푸는 거야 먼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인수분해가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은 여기 있는 얘가 3, 그럼 여기 1, 마이너스는 밑에다가 주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가로줄 이렇게 두 개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로줄 그냥 읽어주면 얘는 x 더하기 3, 얘는 x 빼기 1.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다시 그럼 여기서 x값 두 개 나왔습니다. 누구랑 누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습니까? x값 두 개 누구랑 누구? 그치. x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이 되었대.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또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이렇게 두 개 점에서 깍꿍하고 만나고 있었고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1이래요. 여기까지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됐죠?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나는 여기 범위를 이렇게 쪼개줬고 내가 여기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으로 잡아줬을 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또 몇 번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크거나 같다 범위 때문에 몇 번 몇 번이 정답이에요? 또 1번, 3번이니까 그럼 여기 1번, 3번에 해당하는 여기와 그러면 여기를 읽어주면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답은 이 두 개 다 되나? 여기서도 이 두 개가 모두 다 정답일까요?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치. 안녕 하면서 드러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있지 않았지 하면서 나오는 저 친구.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깜찍하게 수줍게 하이 하면서 나오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나를 잊지 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둘 다 범위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이 범위를 만족해주는 애 중에서만 찾아줘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번엔 몇 번이겠니?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얘기하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번만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만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만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았으니 다시 얘네들을 그대로 이제는 뭐 해주면 되냐면 다 연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되라가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돼도 상관이 없다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다 돼도 상관이 없다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랑 여기 있었던 얘를 나란히 다 읽어주시면 돼요. 끝!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둘 다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값은 요 문제부터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관건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잘 이해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념을 쌓아놓고 가시면 되고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사실 얘네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연립 2차 부등식에서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장난치는 문제들이 학평기출로 나온 건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연립 부등식으로 가면은 이제 학평기출로 이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는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부터 좀 같이 한번 연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 하는데 5분 드릴 거예요. 시간 남으면 뒤에 거에 마지막 문제 있죠. 2-1의 4번. 이제 걔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걔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얘부터 해보세요. 준비 시. 자, 지금 있었던 이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감은 알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연습을 해서 그 그림에 맞게 답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가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주는 게 좋고 거기에 바탕해서 거기에 근거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정답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여기 저 페이지는 잘못 나왔고 208쪽에 2-2번 있어요. 얘 푸는 법만 가볍게 알려드리고 시간이 얘하고 난 얘까지 가고 싶은데 정확하게 20분 남았어요. 3번은 어차피 내가 너네한테 풀 시간 안 줄 거거든요. 3번은 풀 시간 안 줘요. 얘네들은 그냥 진짜 그거거든. 니네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실생활 활용 문제라서 얘는 내가 시간 잘 안 주고요. 빨리 끝내버리고 제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시간을 미친듯이 끌어야겠다라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알겠죠? 시간을 미친듯이 끌어서 무조건 숙제를 없앨 것이야 라는 표정 짓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2-2번 문제를 좀 가볍게 좀 설명을 하고만 넘어가자면 내가 지난 시간에 너네한테는 프리뷰 성격으로 해가지고 하나 설명해 준 거 있긴 있는데 기억나요?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너네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니네는 확실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네는. 내가 지금 요 책으로만 지금 올해만 3개 반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반, 다른 학원에서 2개 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다 똑같이 여기를 비스무리하게 나가고 있는데 다른 학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너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됐죠? 그 어느 반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뭔 얘기냐면 이거. 니네가 가지고 있는 얘 진짜 의미만 봐봐. fx라는 건 실제로 뭐예요? fx는 진짜 뭐지? 함수값이죠. 그럼 함수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y값이니 아니면 x값이니? y값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y값을 가지고 우리는 fx라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x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은 x에 나는 어떤 하나의 수를 대입해서 얘네들을 만들어지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계산한 시계값 y를 찾는 게 fx의 진짜 의미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잖아. 중학교 때 이거를 정의를 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니네가 아니고 다른 학원이었나 보다. 다른 학년이었나 보다. 중2였나 보다. 중2랑 중3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구나.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저기 괄호 안에 얘가 어떤 하나의 수 말고 식이 들어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저기 있는 저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어떤 하나의 숫자가 나온대요. 맞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실제 그 시계 값을 찾는 게 함수값이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냐면 다 correct. 모두 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냐면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부터는 아예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지금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숫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식으로 대표로 해서 그 식을 넣을게요. 근데 그 식을 넣어도 그게 똑같이 y값이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 거야. 그럼 너는 여기서 대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되냐면 yes.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fx가 있는데 여기 fx 대신에 내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별을 넣었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만약에 f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별을 그냥 어떤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는 별을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린 이걸 보는 순간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은 그 y값을 찾은 거냐면 여기 있는 그 x에 어떤 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을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y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f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별은 다항식인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없는 거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이 들어가도 문제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지원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그 정의에 x 대신에 다른 식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fx-1 있는데 저거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치환하시고 여기 치환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푸세요 라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경우로 한정을 할 거냐면 중간고사는 내가 이거 치환해서 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보시면 그 앞에 fx라는 식이 안 주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치환을 이용해서 근계관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 fx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풀어야 돼. 그쵸? 근데 얘는 보면 대놓고 뭘 줬냐면 난 식을 알려줄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fx-1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다시? 그러면 그냥 얘는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진짜 think easy. 됐습니까? 여기까지 진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면은요 지금 앞에 있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넘어갔대요.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사고로 확장을 해서 그러면은요 저는요 지금부터 새롭게 생각할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f의 x-1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요 fx를 통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를 지금 보면 x제곱에 x 뺐고 12 뺀 거래. 그렇게 주어져 있는 요 x 대신에 깎고 난 지금부터 x 빼기 1로 바꾸겠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x들을 다 뭐로 바꿔 쳐주세요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냐면 다 x-1로 바꿔 쳐주세요. 즉 안에 있는 얘랑 얘네들을 다 똑같이 맞춰주세요가 그냥 결론인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똑같이 맞춰주세요가 결론이니까 그럼 똑같이 맞춰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x들을 그대로 다 x 빼기 1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이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는 12까지 빼준 걸로 그냥 바꿔버려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2차 부등식이 새로 완성이 될 거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거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앞에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면 알겠지만 이해는 딱 되시죠?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뭔가 막힌다. 그럼 내가 이따가 오늘 밴드에 이거 해설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나간 범위까지 해서 내가 해설지 올려드릴 거예요. 나는 항상 너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똑같이 풀어와요. 여기에 다 똑같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손글씨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올려드리면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때는 내가 워낙 바빴어서 밀려서 올려드리고 한 번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랑 같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수업 영상이랑 같이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올려줄 거니까 제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시간상 여기가 마지막 문제겠네요. 얘 보고 끝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오늘 프린트 숙제는 끝까지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잘리겠어요? 당연히. 끝까지겠니? 중간에 잘리겠니? 프린트 숙제. 당연히 중간에 잘리겠죠. 한 20문제 안팎으로 확 줄겠네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심이? 더 나갈까? 더 나갈래? 더 나갈래? 어차피 차 40분에 가도 상관없잖아. 라고 하면 내가 욕을 먹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얘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보세요. 얘는 같이 쓰면서 오세요. 얘 문제는 같이 쓰면서 오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솔직히 출제 가능성 얘기할게. 1번과 더불어서 10% 미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일수록. 왜냐면 이거 낼 바에 딴 거 내. 이거 낼 바에 더 어려운 거 내고 이거 낼 바에 그런 거 내요. 뭐 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라는 문제를 더 많이 내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에서 많이 하고 오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를 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 1000명 중에 1명꼴로 변태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난 중학교에서 올라왔고 나는 너네에게 신유형을 선사하고 싶어. 그러면 교과서에는 있거든 얘가. 교과서에는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냥 안 낼 뿐이지. 학평에서도 안 내니까 선생님들도 그래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내가 빼줄게 이러면서 빼주는 거지. 어떤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능? 사교육? 그딴 걸 왜 들어? 내게 짱이야. 이런 자부심 넘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 건 신형고는 나올 것 같아요. 니네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난 짱이야가 한 명 있는 것 같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말이고 법이고 난 짱이야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라.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나는 이 문제를 과감하게 패스하려고 그랬어요. 지원이 중간고사 때 이거 안 나왔지? 이런 식의 문제들. 너도 나온 적 없죠, 가람이도. 중간고사 때. 최대 최소에서 저걸 냈으면 기말고사 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최대 최소에서 저걸 안 냈으면 기말고사도 가차없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지원이 모르겠다. 니네 시험 범위가 워낙 적어가지고. 니네 시험 범위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다 긁어가지고 낼 건지 아니면 경우의 수를 그지같이 낼 건지 모르겠네. 어디에 맞춰서 낼지를. 아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신형고는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활용문제, 실생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학생이라는 마인드로 내가 중학교적인 풀이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나마 제일 다행인 거는 너네한테 이딴 건 안 물어봅니다. 이딴 건 안 물어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거시속. 내 맘대로 거시속이라고 쓴 건데 어쨌든 이거 안 물어봐 이거는. 그리고 니네 농도 구하는 거 학교에선 안 해봤겠지만 농도 구하는 거 간혹 나오는 경우 있었죠? 농도 이런 거 안 나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식 세우는 게 좀 쉬운 애들만 나와요. 대부분은. 알겠죠? 식 세우는 게 그래도 좀 깜찍한 아이들 위주로 나오니까 그럼 그런 애들은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만든 법칙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중학생들한테도 해봤고 다 고등학생들한테 해봤는데 이걸 연습하지 않은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다 풀어서 맞춥니다. 심지어 거속시 문제도 이 법칙대로 풀면 맞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가 의외로 다 모르던데. 그래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적어주세요. 개념 비스무리한 거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너네한테 많이 강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생활 문제 풀이법이라고 합시다. 실생활 문제는 반드시 아래의 스텝대로 풀어야만 합니다. 이 스텝대로 풀지 않았을 때는 그때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수는 하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한번 보았을 때 그럼 실생활 문제 풀이법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실생활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건 누구부터냐면 그러면 이거예요. 결국 실생활 문제 풀려면 식 만들어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X라는 문자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반드시 누구부터 잡아주는 게 시작이냐면 그래서 1번 나는 지금부터 문자를 설정해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문자를 잡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문자가 아무거나 될 수는 없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무거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때 여기 있었던 이 문자는 그래서 어떤 애로 잡아줄 수 있게요? 라고 얘기하면은 문자는 이런 애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 문자가 바로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00%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문자 잡아버리면 오히려 식이 나와요. 깔끔하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제발 문자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이걸 문자로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상황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 난 이거를 하고 싶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2번이에요. 그럼 상황 이해하겠다는 얘기는 진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문장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을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문장에 대한 정보 처리를 진행한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딱 이해를 하셔서 문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즉 비교하고자 하는 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 볼 거야가 나와요, 실제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뭐 누구 이상이 된다, 누구 이하가 된다, 누구 뭐 초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비교할 거야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상황 이해를 해서 문자 정보 처리를 하는 건 뭘 찾는 것이 되냐면 비교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비교 대상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는 거냐면 그 비교 대상에 대한 식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비교 대상을 찾아서 그 비교 대상에 대한 식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비교 대상에 대한 식 처리 여기까지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끝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비교 대상에 대한 이 비교 대상에 대한 식 처리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하는 것은 비교 대상에 초점 맞추는 이유가 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준 맞춰서 식을 세우면 다 풀려요. 중학교 것도 그렇고 고등학교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는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학은 이딴 건 안 물어보니까. 중고등학교 수준 문제들밖에 못 봤지만 중고등학교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도 안 풀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봐봐. 니네가 문자만 잡아주면 돼요. 쭉 읽어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축사 밑면에 가로의 길이를 궁금해요? 아니면 세로의 길이를 궁금해요? 그치? 쭉 읽어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밑줄. 축사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쇼.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사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나는 지금부터 x로 잡겠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야? 끝. 문자 잡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자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야 어떤 상황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를 쫙 읽어서 보니까 이렇게 문제는 이거네요. 철망 있는데 내 철망 전체 길이가 몇 미터예요? 지금 철망 전체 길이가 몇 미터래요? 100m짜리인 철망을 싹 다 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철망 100m짜리가 있는데 이 100m짜리를 짜잔 100m 이거를 구부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쓰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써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땅에 울타리를 쳐서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준대요? 이거죠.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축사를 만들었대요. 그때 여기에서 비교하라는 거는 축사 밑면에 뭐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달라 그랬으니까 넓이죠. 그러니까 여기 밑면이 이건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넓이를 찾아주는 게 필요했을 때 이 넓이가 몇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600 이상이 되어라. 그때 나는 지금부터 알려줬다. 누구를? 가로를. 내가 x다. 이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하려면 누구만 알면 되는 상황이에요? 넓이 구하려면 누구만 알면 되죠? 세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세로, 여기 길이죠? 그럼 여기 길이를 찾으려면 필요한 게 결국 얘네 싹 다 합쳤을 때 몇 미터가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니까 100m죠. 됐어? 그럼 다시 얘네 둘을 합친 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합친 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 있었던 얘도 x죠. 직사각형이라서 평행하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똑같이 네모고 그럼 여기도 네모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남아줄 수 있는 건 다 더한 게 100m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x랑 이 네모를 더해서 나는 100m가 됩니다라는 둘레를 활용하시면
세로 네모가 우리는 x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대요. 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맞지?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여기 있었던 이 네모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00에서 나는 2x를 빼준 것이 되니까 2로 나눠준 게 정답일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네모를 구했고 네모는 100을 2로 나누니까 50 거기서 우리는 x 빼준 것이 된대요. 라고 잡아주면 끝나네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네모에 집중을 했고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네모를 보니까 이 네모가 지금 이제 50-x래요. 그래서 나는 실제 둘을 뭐 했냐면 곱했대요.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넓이 구해서 둘을 곱함. 그래서 나는 여기는 x랑 50 빼기 x를 곱해서 만들어낸 게 몇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60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거 풀어주게 되면 끝. 이게 게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2차 부등식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으니까 얘를 풀어서 정답을 완성해라 라고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가 살펴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까지 좀 풀어오시되 활용 문제들은요.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서 그냥 식 세우는 걸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답 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재는 거기 대표형 3회 뒤에 넘기면 3-3까지 있을 건데 거기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3-3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엔 여기 4번에서부터 2차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좀 활용한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개념들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해 분리 관련된 내용들을 토요일날 할게요. 근해 위치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은 토요일날 할 거니까 거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주 못해도 다음 주 화요일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단원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고 복습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